예, 자, 여러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공부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가 오늘은 12 예. 정책과 묻는 정진이었죠. 오늘은 88페이지, 80 오늘은 2페이지가 시작하는 건데 앞에 전자에 여러분들 페이지 18페이지, 맨 앞에 18페이지를 하나 표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함께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 이제 18페이지 폈습니까? 그럼 내가 한 18페이지를 쭉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쭉 거슬러 갈게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동을 최적화하라. 지금 이제 여기 앞에 요 내용들은 우리 생각을 좀 적게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앞에 요 내용이 제목을 내가 별도로 못 알아보면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하는 제목으로 해서 별도의 우리 본 공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머리도 식을 겸 만들어 놨 겁니다. 자, 합리적인 선택 봅니다. 정보가 많다고 선택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읽어볼게요. 네덜란드의 네이메흔 라드바유대 심리학자 앞데이크 스테르하위스 연구진은 중고차 4대 가운데 한 대만 스펙이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기에 중고차 4대를 구해가지고 하나만 아주 스펙이 좋아요. 그 내용을 하나 해놔놓고 실험 참가자들이 그 차량의 스펙을 설명한 다음 자동차를 고르도록 이렇게 이제 뭘 만들었냐 하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 두 그룹을 나눴는데 잘 생각하는 그룹을 A 그룹이라고 고를 시간이 없는 그룹을 B라 했습니다. 아주 정보도 많이 주고 잘 생각하는 그룹을 A, 고를 시간이 없는 그룹을 B로 줬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A보다 시간이 부족한 그룹에게는 정도를 적게 줬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는 그룹한테는 정보를 적게 주고 정보를 많이 준 그룹은 A를 줬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실제 그 차가 좋은 차를 고를 확률이 A보다는 B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보도 많이 주고 고려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A는 어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계속 생각하더라고 좋은 차를 못 몰아내는 거야. 근데 B는 정보를 많이 안 줬어요. 다만 연비가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좀 주행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뛰는 말고 여기가 주행하고 연비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안에 뭐 내부에 무슨 그 해가 막 그 장치까지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고를 게 많아. 그래서 잘 모르는데 딱 그런 자기들이 정보 딱 한 가지 뭐 연비 또 하나는 연식 두 개만 보고 딱 고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되게 정보가 많다고 좋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는 정보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 뭐 그다음에 SNS, 너무 막 정보가 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정보가 적을 때에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나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가서 물어봤어요. 왜? 할아버지가 제일 경험 많고 제일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제일 그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물어보면 다 하니까 농사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집에 일하는 것도 다 물어다가 할아버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 할아버지 저절로 올라갔는데
요새는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조회 한번 다 나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별 필요가 없어. 왜? 선생님보다도 거의 더 많이 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한테 선택을 시키면 그 사람은 못해요. 왜?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현재 뭐냐면 아이들이 반쪽짜리 아가 되고 자기가 선택을 못해. 선택을 못하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엄마! 대개는 선택을 엄마는 엄마 어떻게 모르겠어. 저 멀리 있으면서도 물어 전화하자. 엄마, 형들 어떻게 모르겠어. 뭐 급하면 엄마를 찾아. 그렇죠? 많은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엄마래요. 맞는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엄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보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지. 많은 정보량과 충분한 검도 시간이 주어지면 짜잘한 것이 신경 써. 짜잘한 것에 신경 쓴다. 의사결정과 만족도. 자, 할지 말지는 여러분 할지 말지 있잖아요. 의사결정은 동전을 던져도 별 차이가 없대요. 어디 가면 좋겠어요? 물었잖아요. 그러면 동전을 앞면 나오면은 가는 거고 뒷면 나오면 안 가는 거 해가지고 던졌을 때 앞면 나오면 그거 가면 돼. 뒷면 나오면 안 가도 돼. 근데 간단하게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할지 말지는 동전 던지기로 정해져 있다. 이거 한번 시카고주의 스티븐 레빗이라는 연구진이 연구를 했는데 정보가 많으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스스로 결정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했더니 대개는 동전 던지기 사이트에서 동전이 앞면 나오면 실행하고 동전 뒷면 나오면 실행하지 않는다. 이용자 63%가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한답니다. 왜? 내가 하기가 이렇게 이럴지 모를 때는 그냥 동전 던지라 이 말이에요. 동전 던지를 하지 않고 직접 결정한 사람은 6개월 후에 동전 던지기 하지 않고 직접 결정한 사람, 결정을 직접 지가 동전 결정 안 하고 직접 자기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6개월 후에 행복도가 높은 곳을 조사했답니다. 어쨌든 어려워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잘 됐든 못했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을 그런 버릇을 기른다. 어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결정하든 안 하겠다고 결정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결정했을 때 뭐가 됩니까? 조금 전에 그 똑같은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이제 아드님이 눈 아빠를 되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걸 엄마가 지금 믿음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라. 저놈이 저래 갖고 나중에 행복할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 엄마가 결정해 준 거는 나중에 가서 엄청난 그 사람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결정했을 때는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이제 상담할 때 특히 자제분과 관계돼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스님이 그냥 냅둬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냅둬. 그 뜻을 진실대로 모르는 분들은 스님이 무관심하게 스님 일 이렇게 해서 뭐 스님 이래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보고 그 다음에 많은 걸 해보니까 그냥 냅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자식 스스로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연상의 여인이고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여인이고 이런 이 아들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뢰가 생긴다. 이게 연상의 여인 엄마 같은 사람 엄마 같이 진짜 막 이런 사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았던 사람이 엄마 같은 사람이야. 자기 생각에는. 근데 엄마가 도대체 나이도 많고 말이야. 나는 이러고 막 말겠어. 그래서 결국 엄마 뜻대로 이제 물러쳤다 합시다. 결혼한 다음부터는 영원히 이제 이런 여자가 자기 눈에 안 들어. 진짜요? 우리 친구들이 어. 20대 때
응, 결혼 반대했던 애들은 응. 지금 결혼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생 누굴 원망해요? 엄마. 엄마를 원망.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그게 결혼은 어쨌든 좋으나 부조나 물론 정말로 나쁜 경우 아닌 것 같으면은 그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고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이 뭐 이 정도는 될 거야. 설령 나중에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요즘 헤어지는 거기 요즘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결정하든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결정을 마음 먹은 것이 결국 인생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자, 퇴사할지 또 퇴사하지 않을지 시기 결단을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석 달 동안 기한을 정해두고 일을 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회사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어. 상사가 매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에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그만두려고 마음 먹잖아요. 이럴 때 부모한테 상담을 하러 오거나 안 그러면 상담사한테 상담할 경우에는 바로 직접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잘 들어 충분히 잘 들어 참 어렵겠구나. 너 그렇게 그런 상사하고 있는 게 하루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어떠냐?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석 달만 참아봐. 3개월 이후에 다시 내한테 상의를 하자. 3개월 동안 참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안에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남편이 평생 고주머니가 물고 다니고 사표서를 항상 넣어다니고 있어. 날 얘기만 하면 에이 들어봐서 못해먹겠어. 그만둬야 되겠어. 매일 나갈 때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정말로 그게 이제 완전히 그만둔다고 막 때를 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스님한테 와서 그분이 우리 남편이 그만둔대요.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 남편이 한테 얘기를 하세요. 옵션을 줘, 옵션. 그래, 좋아. 당신 그만둬도 좋은데 나도 당직만 오고 나면 나도 뭘 좀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도 한 3개월만 여유를 줘. 3개월만 좀 기다려줘. 3개월 후에 차표를 쓰든 안 쓰든 당신 마음이야. 그랬더니 알았어. 3개월 참게 되면. 3개월 안에 2달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진이 돼본 거야. 성진이. 만년 과장이 부장성이 되는 거야. 부장 되고 나니까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정년까지 2년간 남은 정년을 다 맞추고 나왔다는 거야. 칠 사람이다. 이런 거 내가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일이 비슷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한을 정해놓고 자 행동할 때 지금 해야 돼. 아니죠. 그게 지금 그만둬야 될까 이거 하지 말고 일단은 이달 말까지 있어보고 이달 말까지만 내가 다녀보고 한다 이렇게 안 그러면 2달을 한 달 정하라는 내가 정하든 아들 보고 정하든 그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정하든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말해 무상이라 그래. 무상. 사람은 항상 변하니까. 그래 변해갖고 잘 다니면 다행이고 아닌 것도 나오면 돼.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된다. 자, 일단 비교에 관한 연구. 사람들은 참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비교하는 동물이 있을까? 하고 이제 지금 이거는 연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레온 페스팅거와 토마스 무스바이라는 사람이 연구진이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 정보를 모아 비교할까? 무엇을 판단할 때 정보를 이렇게 자꾸 모아. 자, 비교하는 것이 인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저것 다 비교를 해보면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됐다. 사람은 정확한 자기 평가를 위해서 사회 비교를 한다. 읽어봅니다. 사람은 정확한 자기 평가를 위해 사회 비교를 한다. 레온 페스팅스는
사람이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주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 비교를 한다. 사회 비교란 말 다시 읽어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 평가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사회 비교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가기 위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도한 비교는 대사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고, 근데 너무 비교하는데 시간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자기 평가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비교를 그만두려면 어떻게 돼요? 정보의 양을 줄이면 돼. 정보량이 많으면 비교를 너무 많이 하잖아. 아까 저게 그 자동차 비교할 때 많은, 어차피 선택은 좋은 자동차 구하는 거였어요. 좋은 자동차 고를 때는 딱 연비 하나 하고 연식만 딱 대비해도 연식이 했어요. 연식. 연식을 딱 하게 되면 자기는 좋은 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고 막 같은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옵션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흐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편리함 때문에 비교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비교하는 것에 지쳤다면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제한하자. 우울한 사람일수록 우울한 사람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울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낮게 평가합니다. 우울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높게 평가합니다. 내 자신을 막 너무 높게 평가하게. 70% 이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평균 이상을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70% 사람들이 자기를 평균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우울하게 보는 거죠. 어? 그런데 평균 이상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나는 지금 무슨 청? 차관청. 중류청? 중류청? 나는 중산청? 중산층에 대해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하면 나는 중산층이라고 얘기한대요. 왜? 나는 중간 정도로 산다고 보는 거예요. 아, 사는데 불편하며.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데 실제 이제 우리 그 지표 있잖아요. 그걸 따지면 중산층이 아니고 하층민이야. 하층민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중산층의 마음이 이제 그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적 순으로 25% 이내 사람들은 높아져 있죠. 또 높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상위 30%로 생각한대요. 25%만이 그게 진짜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상위 성적 25% 되는 사람이 내 정도는 상위 30%, 자기는 25%인데도 불구하고 30%라고 오히려 더 낮춰보는 거예요. 5%더 낮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소평가하는 반면에 성적이 낮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봐요? 70%를 자기가 평균 이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행동과 초조함과의 관계. 손해보지 않으려다가 망친다. 무슨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손해보지 않으려 망치는 게 뭐냐? 일찍하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홋카이도대 무라타 마스카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를 서두르면 어떻다고? 망친다. 실험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고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로 모니터를 보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상하는 거.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모니터를 누를 때 실험 간단해. 모니터를 누르면서 같은 방향 계속 눌러야 돼. 자, 그렇게 간단한 걸 하는데 A그룹은 잘하든 못하든 별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그냥 누르는 거야. 근데 B는 500원을 주고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못하거나 틀리면 2.5원씩 차감을 해줍니다. 돈을 빼갑니다. C는 뭐냐면 돈은 주지 않지만 정답을 맞힐 때마다 2.5원씩 주는 그룹. 자, 이 두 걸 했더니 실험 결과 B그룹이 A와 C그룹에서 정답률이 낮았다. 그 뭐냐, 미리 500원을 주고
시간에 못 맞추고 계속 빼잖아요.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돈 빼가는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A는 잘하든 못해서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B는, C는 뭐냐면 맞으면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리도 내까지는 없어. 그래서 이걸 볼 때게 B 그룹은 너는 일을 서두른다는 거예요. 왜? 이미 돈을 줄여놓고 빼가니까 서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행동과 조정과의 관계에서 조정하면 틀리죠. 선택을 잘못할 왜 그런가 했더니 부담감 때문이다. 이해합니까? 손해를 보면 만회하려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눈앞에 손해가 확정이 될 때 그때가 위험하다.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그게 심호흡을 하라. 가장 무서울 때가 번전 생각이 날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 노름에 망하는 거면 번전 생각 때문에 그냥 주식하고 번전 생각 때문에 뭐 하고. 그래서 지금 주식 하는 분들이 이거 잘 들어요. 자, 조금 뭐 관계되는가 봐요. 오늘 보니까. 자, 오늘 요 20페이지까지 이제 요거는 조금씩 읽어가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자, 기업가 판단력 관계부터 답을 하기로 하고 이제 본수업은 얘기한 대로 80 페이지 80페이지 6번 자, 여러분 교재 86번 봅니다.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자, 82페이지 폈습니다. 자, 80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죄책감 없는 정진 연습하기. 죄책감. 자신의 마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함으로써 해로운 정서를 가라앉힌다.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분노는 분노는 해로운 정서를 대표하는데 하나 분노가 해로운 정서랍니다. 대표하는데 짜증, 성마름, 욕구불만, 성가심도 분노의 일종이다. 피하고 싶은 불쾌한 결말, 뭐냐 실패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등도 분노의 정서에 해당한다. 이 해로운 정서 대신에 공감함, 친절함, 책임지심, 현명함, 관용, 온화함 등의 유익한 정서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책감 없이 평가하려 들지 말고 호기심과 열린 태도로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 불편한 정서가 뭐를 그랬어요? 짜증이 나는지, 내가 지금 성마름이 있는 건지, 욕구불만이 있는 건지, 이것을 스스로가 내 내적으로 돌려서 봐요. 근데 내적으로 돌려보지 않고 상대한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 보면 짜증나는 거야.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저 때문에 내가 힘든다. 이렇게 상대 때문에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이유를 부정적 이유를 바깥쪽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내 스스로를 돌리자.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죄책감 없이 평가를 들지 말고 호기심과 열린 태도로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들여다본다. 이 뭐예요? 알아차림합니다. 자, 뭘 알아차림해요? 짜증, 성마름, 욕구불만, 성가심. 지난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1학기 때인가? 뭘 숙제를 준다 하면 우리가 지난 그 저녁에 한 시간 정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지 긍정 생각 이런 일을 계속 관찰해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걸 관찰해 볼 때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걱정거리가 우리 걱정하고 살거든. 그래서 걱정거리의 90%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 안 일어납니다. 10% 정도 일어날까 말까는 가지고 걱정한다. 아니래야 이렇죠. 그런데 걱정은 언제 걱정한다? 일어났을 때 그냥 해결하면 돼. 미리 하지 말아. 미리 하는 게 뭐예요? 번뇌망상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불온한 정서의 영향을 줄이고 조화롭고 건강한 마음에 따라오는
긍정적인 정서의 경우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한테 다가오는 모든 감정, 정서가 물어보는 손님이라고 해요. 손님. 내가 오는 게 손님이 지금 무슨 손님 왔나? 이번에 오는 손님 나는 여관이야? 나는 여관이 여관. 아, 여관인데 나는 몸이 여관이야. 여관인데 오늘 지금 뭐가 왔어? 현재 왔어? 아주 화내는 사람이 하나 왔어. 지난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짜증내는 손님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게 그 짜증내는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 이것이 뭐냐면 나한테 손님을 바라는 거야. 그거 아니고. 그래서 주객을 따로 돌아볼 때 주객을 따로 봐버리면 내가 그 손님한테 그 객하고 휩싸이지 않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객하고 휩싸여 버리면 도대체 내가 화가 확 나고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뭐가 해? 잘못 판단해, 잘 판단해.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 노리는 게 바로 그거 노리는 거예요.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뭘 노려요? 어떤 마음을 노려요?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이 바로 탁 하면서 당신 딸이 지금 현재 어디 누구한테 납치했다든지 당신 아이가 지금 현재 어디 됐다든지 하잖아요. 교통사고, 제일 교통사고 나니 병원인다 그러면 되게 놀란다고. 이게 무슨 병원인데요? 따님이 지금 현재 응급실에 있었다면 누가 방방을 뜨겠어요? 그죠. 그렇죠? 진실 여부를 안 따져보는 거야. 그 만약에 조금 이성의 사람은 그 사람 말이 진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보면 돼. 딸한테. 전화하면 엄마 잘 있는데 이래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워낙 딸에 대한 걱정이나 딸에 대한 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간단히 해야 될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잠깐 돌아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전화했다 합시다. 그럼 남편은 한 달이 건너들었잖아. 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보이시피싱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애한테 전화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 정신이 바로 들지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내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일치시키면 동일치가 돼버리면 내가 내 감정과 내가 뭐예요? 동일시 돼버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탈동일시가 돼야 되겠나? 안 되겠나? 탈동일시. 딱 얘기하면 탈동일시. 하루종일시. 예, 그 이제 탈동이 무슨 심리학 용어입니다. 예, 동일시 하지 마라. 내 감정과 내가 하나가 딱 돼버리면 아무도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탈동일시 하는 걸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알아차림한다. 알겠죠? 예, 심리학 용어는 탈동일시. 동일시고, 탈동일시고. 우리 불교 용어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못하고 그냥 막 그냥 시감기는 걸 정서의 노예가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동일시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온한 정서의 영향을 줄이고 조화롭고 건강한 마음에 따라 오는 긍정적 정서의 경험을 바꾸고 그럴 수 있다. 그럼 내가 이제 하나는 많이 화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잖아요. 세 번 하라 그랬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서 근데 내가 왜 화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화냈지? 하고 물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내가 하는 말 하는데 팍 내가 말하면 남편이 나를 팍 찔러버렸어. 남편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핀차를 팍 쳤어. 무시 딱 해서 순간에 화가 팍 난 거야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그래서 생기를 까먹버리고 내 감정이 화가 하득한 거예요. 그 하득한 하득한 상황에서 누가 왔어. 그 상태에서 자기가 상대한테 막 화를 막 내니까 아니 왜 사람이 아침부터 화를 내느냐고 막 달라드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 그리고 한참 서로 싸우다 보니까 김정은은 내가 왜 화는지 모르는 거야. 문제는 뭐 아침에 남편이 탁 찔러준 말 있잖아요. 그 감정이 있어 나는 해버리고
그 감정이 하루 종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애가 나가면서 엄마 염량을 지러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 꽉 남아있어. 그 나중에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남아있는데, 내 의식에는 있는데, 그게 왜 있느냐, 이걸 읽고 나는데, 감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딱 된 거야. 그 남편이 뭐라 하니까 갑자기 남편한테 그 감정이 팍 떨어지고, 애 자꾸 짜증나, 애 자꾸 물어보고 그래. 그 남편이, 아니, 평소도 한 적이 왜 그래? 뭐 잘못 먹고 또 나가잖아. 그럼 시비가 나면 화가 팍 적국이 됐거든. 그러면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화속에 쌓여서 막 싸움하다 보면 나중에는 니가 내가 이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혼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돌아서다를 막 나오는 거야. 자, 이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이 있잖아. 일어나는 그 감정을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을 무슨 차림이라고? 알아차림.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님이 연불로 하라고 했고, 연불이 아니면은 호흡을 하고 있어. 숨 쉬고 내쉬고 숨 쉬고 내쉬면서 늘 잠깐 멈추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라. 말하고 싶어 미칠 때 잠깐 있으면 이게 건드려지 나올 때 잠깐 멈추라. 그리고 3초간 여유를 가져. 3초 여유입니다. 그 사이에 나를 알아차림하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바꾼다고?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면은 또 사회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비난과 책임 82페이지입니다. 비난과 책임은 다른 것이다. 비난하고 책임은 달라요. 비난은 상대편을 보고 막 그냥 상대를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비난은 분노와 택기심을 표출하는 파괴적 정서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나 아닌 누구한테 돌려요? 상대한테 돌린다. 비난은 상대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으로 진정한 긍정적 결과나 배움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비난의 결과는 오히려 상처와 대립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게 상처뿐인 뭐 영광이라 하든가 뭐 상처만 남는 거야. 비난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감정을 섞지 않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행동이 잘못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난의 가장 괴로운 속임수는 비난을 내부로 돌리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은 비난을 자신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내 탓이야. 내가 못난 탓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못난 탓이야. 나 바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야. 자신의 실수나 사소한 잘못은 있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스스로 불량품 정도로 자기를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이 내 스스로 내가 불량품이다. 나는 못쓸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리 짜게 쓸모가 없어. 이런 거 있지. 사람 많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괴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자존감을 살려야 돼요. 자존감. 따라 자존감.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난 여전히 뚱뚱해. 뚱뚱하면 어땠는데 이런 모습이 내가 싫어. 끔찍해. 나 따위는 절대 살을 못 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를 낳고 너무 빨리 직장에 복귀하는 바람에 애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내 탓이야. 이렇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나쁜 겁니다. 아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내부적으로 돌리랄 때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여하면 돼요. 근데 이것처럼 그냥 모든 건 내 탓이야. 내가 잘못 여기 끝나면 안 돼. 내가 양육을 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결론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참여하잖아요.
잘못된 걸 참여하면 그 다음에는 잘못된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에 빠지가 거기만 계속 내가 그냥 있으면 우울증이 들어가. 자존감, 아까 말한 대로 자존감이 박살나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비난의 숨겨진 또 다른 속임수는 비난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수단을 회피하는 수단이 이용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대신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원망을 많이 하는 부모, 길러주신 부모, 세상, 정부를 비난한다. 이 모든 것은 이 정부 탓이야. 물론 그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비난은 성공과 행복을 파괴하는 뜻이다. 누구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희생자나 피해자로 본다. 나는 피해자, 자기가 피해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 피해자야. 나 피해자야. 정부가 잘못해서 나는 피해당한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발전이 있나?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짚고 일러야 돼요. 정부가 안 도와줘도 내가 스스로 짚고 일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 피치 못하게 불행하다는 뜻이다. 괴로움을 정당화하고 그 정당에 매달린다. 괴로움을 극복하려면 자기 정당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예, 정말로 괴로움을 극복하려면 자기 정당화. 나는 이래서 나빠. 나는 저래서 나빠. 하는 그런 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은 그게 무엇이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적 반응과 거기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다. 행위가 행위. 행위는 스스로 책임을 져요. 자신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어디서 비난이 시작되는지를 밝혀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내 스스로 비난하고 끝나면 안 돼요. 비난하지 말고 참여하면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우선 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냥 나는 못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짝에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 다 쓸 수 있는 건데. 세상에 못 쓰는 거 없다 그래서요. 돌이 있잖아요. 둥근 돌, 세모 돌, 작은 돌, 큰 돌 다 있지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직업이 하고만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기철이 없다는 말은 내가 그 직업을 하는데 그게 만족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록 지금 청소를 하고 분뇨를 치우고 이런 거 하나 그걸 하는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걸 하지만 그런 거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영화를 쉽게 깨끗하게 하니까 큰 거잖아. 그럼 내가 하는 이 자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정말로 희망적인 일이에요. 근데 내가 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사람은 자학감에 빠집니다. 야, 그 자신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어디서 비난이 시작된 걸 밝혀야 합니다. 책임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이름 붙일 때 문제가 된다. 문제라고 이름 붙이가 문제되는 거지. 우리가 지닌 진짜 유일한 진짜 문제는 뭐예요? 불편한 감정이에요.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불편한 감정. 자, 불편한 감정 때문에 고가성이 안 됩니다. 고통이 생겼지. 그럼 불편한 감정이 있음을 내가 알아차림하고 왜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그 원인이 나오잖아. 원인을 항상 바깥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 원인을 안쪽으로 돌리되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도록 하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편 나한테 욕을 했잖아요. 욕을 막 할 때 나는 상대 욕을 하면서 네가 욕을 했다고 막 같이 대들잖아. 이렇게 하잖아.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처님 보고 누가 저쪽에서 이리 오지 마, 이리 오지 마, 오지 마, 막 부처님 오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그래도 부처님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 가니까 사람이 바라문인데 아니 왜 내한테로 오지 말았는데 뭐 오느냐고 막 뭐라는 거예요. 아무 때문에서.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거래 웃으시면서 그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지금 어, 대접을 했는데 음식을 막 대접을 막 했는데 손님이 음식을 다 안 먹고 가면은 그 음식이 누구 거냐? 그게 내 거지. 근데 왜 그거 무서워?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나한테 열심히 내한테 막 욕을 퍼붓는데 난 당신이 손님이고 욕을 막 퍼붓고 나는 하도 욕을 안 먹었으니까 그 욕이 다 누구야 했더니 그럼 내 거네? 그런 생각하니까 막 기가 차잖아. 그 욕을 저주가 당신한테 다 떨어졌다. 하늘을 쳐다보고 막 칠백 터면 어딜 떨어지노? 그 당신은 하늘 보고 막 했을 때 나는 아무런 걸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지요. 그래서 잘 말씀됐다. 이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항상 보면 자기를만 보면 계속해서 짜증내는 남편이 있어요. 실제 얘기하면 짜증내니까 그때부터는 부인이 스님한테 이런 얘기 듣고 남편이 막 짜증내니까 나 안 받았다. 나 안 받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뭘안 받아 하게. 당신 지금 얘기한 그 말을 안 받아? 그거 차잖아요. 자 알아차려 버리죠. 남편이 뭐라 했어요? 남편은 자기 얘기하는데 짜증내고 막 이래 하잖아. 하면서 여보 나 그거 안 받아 할게. 뭘 안 받아 할게. 지금 얘기한 그 말은 나 안 받아. 그런 식으로 계속 할 때마다 남편이 뭘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안 받는 게 있대요. 그럼 나중에 남편이 얘기를 안 하더라. 그 왜 안 했더니 니 어차피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이 자기 보고 욕하는 걸 안 하더라는 거야. 하나 고쳤죠. 이 상태 옛날에는 뭐냐면 상당히 욕을 하면 남편이 욕을 하면 나도 매가 욕을 했잖아. 그 남편 재밌잖아. 그렇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싸움을 즐기는 거야 서로가. 반응이 해주니까. 근데 반응 안 하고 나 안 만다 했더니 그 남편이 재미가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면 결국 내가 상당히 욕을 하든 화를 내든 내가 이 색을 뜨뜻하시다. 부처님처럼 받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알겠지요? 이게 이제 우리 암경에 땡겨 나오는 법문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참 많이 써물 수가 있어요. 내 친구, 뭐나 그 누구나 아들이거나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어. 그렇게 한번 이런 걸 조금 더 들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이 문축 때만 문제가. 우리가 지는 유일한 진짜 문제는 불편한 정서이다. 왜냐하면 불편한 정서가 여러분 진짜 유기 때문이다. 8번 비난과 책임. 어릴 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의 성격 형성에 술에 절어 사는 부모, 망가진 가족, 집을 비우는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가학적인 아버지 알죠? 막 때리는 아버지 등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다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랄 때 환경이 어느 정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은 이들이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란 환경에 대해서 이들이 다 자라나고 난 다음에는 환경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책임을 떠맡을 이유가 없지만 어른이 되면 자신의 정신 건강 등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해요. 그 지금 어릴 때 내가 부모한테 맞고 쳤다 합시다. 어릴 때 맞고 자랐어. 그럼 지금 내가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난 지금 내가 이렇게 산 거는 이 모양 이 꼴은 아버지 탓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거야. 아니야.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잖아. 그러면 어른이 됐으면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자신의 정신 건강이나 또는 정서로 하는 것은 자기 감정입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학대를 영원히 지능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남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야. 물론 상담사가 좀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치유를 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어릴 때 과학적으로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사람들은 커서도 아버지의 그걸 본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손찌끔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심리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 수행을 통하든지 불교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누굴 도움받아서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내가 아버지한테 그걸 받았으면 나는 억압된 감정이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압된 감정이 항상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일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작을 해도 빨리 화를 내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이기 때문에. 그러고 안 내면 주눅이다. 안 나는 거야. 그럼 이때 내가 주눅을 치고 나쁜 마음을 할 때 그걸 내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항상 내가 왜 이런 감정에 욱하는 감정이 생기지? 생각할 때는 너희 어릴 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 영향 탓으로 내가 한 거지. 그래서 이미 그거는 지나간 일이잖아.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겪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려면 매 순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매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불편한 정서를 무슨 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하기 시작하면 돼요. 내가 과거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당했던 그런 상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만 자꾸 하면 옛날에 대해서 난 책임을 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책임을 돌리지 않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중요한 거야. 과거의 부모한테 내가 뭘 어떻게 아니 그걸 다 잊어버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내가 마음에 불편한 정서가 일어나면 그걸 뭐 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왜 이 마음이 일어났지? 짝집하라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다 보면 불편한 정서가 가라앉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불편한 정서를 다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과거에는 어찌됐든 그걸 계속해서 그 과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처, 지금 근심, 지금 두려움, 불안감 없애고 싶다면 주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돌려야 돼요? 과거로 돌려야 돼요? 안으로 돌려야 돼요. 남 탓은 안 돼.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통을 안전하게 해야 돼. 이 중요한 내용, 이거 네모 박스를 딱 치나요.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빨간 걸로 해놔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재 이 순간 내가 나를 갖다가 알아차림하고 이것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불행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가 제 탓으로 또는 다른 사람 탓으로 아버지 탓으로 어릴 때부터 탓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분노, 욕구불만, 무지, 자기 본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관념과 평온함을 익히면 세상에 폭력이 없을 것이다. 이것 불편하죠. 모든 사람이 관념과 평온함을 익힌다면 이 세상은 폭력이 없을 것이다. 내면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로 좋아한다. 이 가르침, 핵심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세상을 평화로 합니다. 공감과 특은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공부 쪽 중에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 의지형, 네. 의지형 분노를 잘한 8번 공부했잖아요. 이 8번 아까 말한 화가 타고 나는 사람이야. 왜? 영역을 치는데 사람이 더 올라가니까 원래 이 사람은 조금만 해도 하는 사자야 사자. 사자 같은 사람한테 아까 사자인데 사자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자인데 사자 엄마가 나타나면 좋겠죠? 조용해지는 거야. 사자 엄마에 해당하는 것이 자비요, 자비. 배품입니다, 배품. 자비, 배품이 식신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그런 원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안녕과 평온함이 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자비로운.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빛을 한다면은 예? 광명. 자비 광명이 빛을 한다면 이 광명으로 어둠은 막 아까 막 화내고 뭐 짜증내고 하는 그 어둠이잖아. 어둠 광명을 잘 비춰주면 어둠이 사라지겠지. 자, 빛은 어둠 물리친다. 그러죠, 나고.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뭐 매우 하나 좋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이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데 이 빛이 뭐예요? 자비광명. 자비가 말하자면 그 어둠이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는 이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한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은 긍정적 정서지요.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 말을 긍정적 정서라고 표현을 해요. 광명을 부정적 정서를 뭐로 표현했어요? 어둠이 표현했잖아요. 근데 부정적 정서를 우리가 분류 용어로 말하면 탐진치. 예? 탐진치. 부정적 정서야. 근데 만약에 긍정적 바꾸면 탐심 대신에 배품이 오죠. 배품. 그 다음에 성냄 대신에 자비. 그 다음에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 반대가 뭐예요? 관용. 관용은 뭐 대신에? 아까 말 탐심 대신에 관용이나 배품, 관용의 배품은, 관용 배품은 탐심 대신 나오는 거고, 그 성냄 대신은 자비가 나와야 되겠지. 자비심, 사랑 자비심. 그 다음에 어리석음 대신에는 뭐예요? 조금씩 광명. 그것이 광명의 뜻이다. 그래서 공감과 뜨거침 참 좋은 거예요. 공감해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로 세상을 위해 봉사. 이게 긍정적 정서예요. 그리고 광명이에요. 그리고 이 마하트라 깜진데 마라톤 말았네. 희한하네. 마하트라. 마하트랍니다. 마하트라인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마하트라 깜디가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면 온 세상이 눈이 먼다 그랬어요. 야, 눈을 찔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눈을 같이 찔러버리면 다 눈이 먼 사람이 되는 거야. 이를 뽑으면 이를 뽑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죠?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정신 다 돼버리잖아. 그러지 않고 자연은 화로 반응하면 평화나 자유는 오지 않다. 그러므로 남을 훈련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영속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뭐라 했어요? 호흡법을 가르쳐요. 응? 그래서 그 호흡법을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 안반, 아나파나 수익형, 안만 수익형, 안반 수익형, 아나파나 수익형. 아나파나는 아나는 들고 숨을 갖다가 들내쉬고 마시는 거예요. 아나파나. 들숨 날숨. 응? 들숨 날숨. 아나파나. 들숨 날숨이에요. 그게 호흡에 대한 경이 그 아나파나 수의경이 안만 수의경이라는데 그 경이 그 경을 해서 통해서 뭘 얻느냐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과 평온함을 가져오고 그걸로서 세상을 통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면의 평화나 세상이 평화로운다. 아나빠나 수행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과 책임지심,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로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말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면 온 세상이 눈먼다 했다. 화에 화로 반응하면 평화나 자유는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훈련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영속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불교심리학표를 통해서 봅니다. 비난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된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네, 친구 보는데 아, 안 오셔서